구면이긴 한데.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 문예 창작 전공 24학번 장수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 콘텐츠 전공 24학번 김성길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미디어 문예 창작 전공 24학번 김현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화 콘텐츠 전공 24학번 강태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미키7이라는 책을 이야기 위해서 모였잖아요. 혹시 다들 이거 영화 있는 거는 아시죠? 그거 보셨어요? 아니요? 봉준호 보셨어요? 맞습니다. 아, 뭐야? 혼자- 무슨 사람 저밖에 없어요? 소설이랑 약간 영화랑 많이 비슷해요. 그거가 좀 궁금하긴 한데 전반적인 흐름이나 장면 구체적인 것도 비슷비슷하긴 한데 좀 순서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장면이 나오는 순서?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순서가 좀 다르게 전개되는 거는 있었고, 그리고 뭐 엔딩이라거나 영화가 좀 더 건선징악의 메시지를 확실하게 던져주는 그런 느낌? 저는 이 소설 읽으면서 궁금했던 게 세븐과 이제 미키 8이 그런 구도로 나오는데 그럼 미키 17은 17이랑 18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둘이 완전 성격이 정반대긴 해요. 17, 18이 네. 완전 다르고 여기는 좀 비슷한데 좀 8이 좀 건방지게 나오긴 하는데 약간 좀 냉철하고 뭔가 애초에 약간 비호감 이미지를 끌고 들어가가지고 영화에서는 18이가 더 정말 좀 사이코패스처럼 좀 더 그 약간 표독스럽고 표독스럽다? 악이 되게 막- 분노 조절 막 못하는 것 같고 음. 사이코패스처럼 나와서 영화에서 그 에잇이랑 세븐이의 첫 만남이 되게 강렬해요. 뭔가 여기서 나오는 그 세븐과 에잇의 만남보다. 왜냐면은 막 영화에서는 에이시가 막 나샤랑 그 마약 엑스터시 그거 한 상태로 세븐이랑 만나거든요. 그래서 세븐이가 "헉, 이게 뭐야 막 이러면서 엄청 충격받아하고 좀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첫 만남이었다. 네, 그게 첫 만남이 소설은 그냥 방문 열고 갔는데 어, 자고 재미있- 있어서 만나는 딱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18이가 17이한테 야 너도 해봐 이러면서 막 권유하고 그랬어요. 확실히 소설이랑 좀 많이 결이 자극적으로 다르고 했는데 영화가 영화가 이제 건성징악적인 그 메시지를 더 담았다고 했으니까 좀 더 약간 악당의 면모를 좀 더 보여주려고 그렇게 연출한 것 같은데, 왜냐면 여기서 소설에서 에잇은 악당이라는 느낌보다는 약간 비호감? 얘는 왜 이럴까? 그 정도 느낌이 드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애매한 거를 약간 영화에서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아 근데 막 영화에서도 막 18이가 막 엄청 악당 이런다기보다는 처음에는 물론 17이랑 엄청 대립을 많이 하긴 하는데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좀 그 권선징악 스토리처럼 마샬 그 독재자 애랑, 그리고 영화에서는 책에는 없는데 마샬의 아내가 나오거든요. 캐릭터로 네, 그래서 마샬이 생각보다 멍청하고 그냥 좀 진짜 너무 종교적인 그런 느낌으로 네, 그렇기도 하고 그냥 멍청하고 사이비 교주 같고, 근데 이 마샬을 좀 컨트롤하는 게 아내 쪽이어서 얘가 실질적인 더 악당처럼 나오고, 아무튼 얘네 둘이 제일 악한 인물로 나오고 18이는 그냥 17이랑 좀 대립을 했던 인물이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둘이서 힘을 합쳐서 이 악당들을 몰아내는 약간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럼 영화에서는 마샬이 약간 둘로 찢어진 느낌? 소설의 마샬을 둘로 소설의 마샬을 둘로? 그렇다기보단 그냥 아예 새로운 캐릭터가 등장해서 마샬의 캐릭터성이 좀 바뀐 느낌? 여기는 좀 나쁘고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쵸 둘 다 나쁘긴 한데 약간 여기는 좀 더 문법 이건데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이러면서 좀 더 그래도 리더의 모습을 좀 보이긴 했던 것 같은데 영화에서는 크게 그렇게 막 리더의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그냥 사이비 교주 같은 모습을 보이는? 그러면은 책의 감상평을 각자 한번 얘기해보는 건 어떨까요? 일단은 저는 미키 17이 영화로 나왔을 때 영화관에서 이걸 봤었고, 그리고 그런 입장에서 이런 소설을 읽어보니까 아무래도 책에 되게 영화에서 봤던 그런 장면들이 이 책에서도 많이 나와서 좀 더 술술술 읽혔던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다만 영화보다는 책이 더 세계관이 복잡하게 등장을 해요.
아무래도 이제 뭐 영화에서 나레이션으로 설명을 한다 해도 한계가 있으니까 이쪽에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 길게 세계관이 나오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복잡해서 이해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한번 해봤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장면이 영화에 있는데, 미키 몇인지는 모르겠는데 미키가 유리창 안에 이렇게 갇혀서 막 헬멧 쓰고서 실험체처럼 쓰이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에서 나샤가 되게 미키를 이렇게 감싸 안아주면서 걔가 죽을 때까지 옆에 있어주거든요. 막 괜찮다 괜찮다 이렇게 해주면서. 그래서 그 장면이 되게 좋았는데 요 소설에서도 그 장면이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좋았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피에타 조각상처럼 연출되는 장면이 좋았고, 그 장면 말고도 영화에서 등장하는 것들이 여기에도 그대로 나오고 묘사되고 그런 것들이 많아서 더 읽기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 그럼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SF 소설을 막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게 처음에 되게 좀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뭐 행성 설명은 저도 좀 어렵게 듣긴 했는데, 이게 사실 미키 세븐이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메시지 자체가 되게 철학적인 그거라서 되게 재밌게 봤고, 그리고 테리우스의 배인가? 테세우스. 테리우스 다리우스랑 섞였네. 섞였는데 테세우스의 배가 그거를 전에 약간 듣긴 했었는데, 전에 들었을 때는 그냥 뭐 좀 약간 그 기차 당기는 거 트롤리 아. 내용. 그런 거랑 비슷한 그런 건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여기서 말하는 나에 집중하고 그 질문을 들으니까 어쩌면 나도 테세우스의 배랑 비슷하지 않을까, 연속성에 대해 생각해보고 그 질문에 대해서 좀 재밌게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거는 뭐 되게 뜬금없는 얘기긴 한데, 저는 소설 읽다가 나샤가 이제 둘인 걸 알잖아요. 그때 그 이후로 약간 이야기가 짱구 로봇 아빠처럼 누가 진짜 아빠냐, 누가 진짜 미키냐로 갈 줄 알았는데, 그냥 나샤 이 사람은 그냥 미키를 좋아하는 사람. 맞아 너무 약간 다 그런 받아들여. 나와가지고 맞아, 그게 맞아, 되게 반전이 없었어. 그거 계속 반전을 줄 줄 알았는데, 나샤가 진짜 로맨틱한 사람이에요. 그냥 미키야 둘? 게이드 어. 약간 그런 느낌으로 진짜 나와가지고 좋아하는. 진짜 그래서 이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느꼈습니다. 저는 재밌게 읽었어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이 책에서 계속 핵심적으로 말하는 내용이 이제 미키 7이랑 미키 8을 보여주면서 누가 진짜냐, 누가 이제 본질이냐, 그거를 계속 말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그 내용을 핵심을 이제 보여주는 내용이 이제 크리퍼랑 미키 7의 대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작중에서 이제 크리퍼가 미키 8을 파괴하고 나서 미키 7에게 우리가 네 부속물을 파괴했다, 네가 본질이야? 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 장면에서 미키 7이 내가 본질이라고 말하는 장면을 통해서 이 책의 작가는 이제 미키 7이 자기가 이제 미키 7이나 아니면 미키 8과 같은 그런 복제품이 아니라 미키 반스로서, 즉 자기가 진짜 이제 독립된 미키 반스의 복제품이 아닌 개체로서 이제 존재한다고 그렇게 인정을 하는 내용이 되면서, 그 전까지 이제 익스텐더블로서 일했던 그 부속품으로 일했던 개인에서 이제 변해서 한 명의 이제 시민으로서, 인간으로서 변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책에서 가장 본질적인 내용을 잡은 장면이 이 장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장면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일단은 제가 SF 장르를 진짜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좀 이걸 내가 끝까지 읽을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대로 그냥 술술 넘어가가지고 생각보다 잘 읽었고요. 그런 다음에 약간 이 책을 통해서 약간 이 책에서 등장하는 익스펜더블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약간 인간의 정체성하고 진정한 내가 무엇인지 계속 사유하는 이런 갈등, 생각 이런 거를 보여주면서 이제 현실에서 저도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진정한 나로서 살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요. 저도 약간 이 이야기에서 또 궁금했던 게, 약간 베르토가 약간 미키의 친구인데 약간 미키가 질투하는 사람으로 나와가지고 나중에 악당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친구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 부분에서. 감상평 들으면서 이제 말하고 싶었는데, 너가 본질이냐고 질문했을 때 약간 저는 좀 많은 생각을 했던 게, 미키 세븐이
이제 안 죽었는데 미키 팔이 나왔는데 두 의식이 각자 존재했는데 그러면 둘 다 결국 똑같은 그냥 기억만 똑같은 타인이잖아. 그러면 애초에 미키 반스는 처음에 죽었으니까. 그치. 얘는 반스가 아닐 수도 있지. 처음부터 얘는 본진이란 질문 받았을 때 얘도 사실 본질이 아닐 수도 있지. 그런 생각 나도 그 생각을 약간 좀 하면서 그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저는 미키 세븐도 본질은 아니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딱 그 질문 들었을 때 근데 얘도 어차피 아니지 않나? 독재에서 나온 미키 거잖아. 반스는 죽었는데 그치. 그냥 기억만 똑같은 그런 타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면은 세븐이랑 에이 둘 다 각각의 본질이라고 봐도 괜찮지 않을까요? 왜냐면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기억이 이어진다고 해서 그렇게 막 존재가 연속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얘네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그 다른 생각을 통해서 다른 행동을 하고 다른 태도를 가지는 애들인데 그냥 각기 다른 그런 본질로 봐도 괜찮지 않나? 그래서 A씨한테 질문을 하든 세븐한테 질문을 하든 그냥 똑같이 내가 본질이야 라고 대답했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그 질문 들으니까 둘 다 본질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네. 작가가 여기 약간 뭐 제가 느낀 거지만 뭐 아닐 수도 있어요. 팔 다친 것도 다르게 했고 6주간의 기록이 없었잖아요. 그것도 일부러 약간 일부러 업로드한데. 다르게 하려고 한 거죠. 단절성을 약간 좀 부각하려고 그런 요소를 넣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보면 그러네. 둘 다도 그렇게 본질이 보니까. 될 수 있다라고 저도 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제 맨 처음에 미키 팔이 복제가 됐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미키 맨 처음에 미키 팔이 복제됐을 때 그 이후에 경험이 없는 미키 8과 이제 미키 7은 그럼 동일 인물로 볼 수 있을까요? 유전적 동거와 정보는 동일하지만 이제 한 달간의 이제 기억의 차이가 있는 그 두 객체들은 이제 다른 인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제 하나의 미키 반스로 봐야 될까요? 근데 방금도 약간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저 작가가 다르게 보라고 약간 장치를 많이 넣어놓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뭔가 똑같은 인물이라는 생각이 그렇게 엄청 들진 않았고 애초에 성격도 다르고 6주간의 그 업로드 안 됐다는 그걸 걸 계속 되게 계속 말을 해주는 거 보면은 작가도 이 둘이 이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로 약간 읽어주세요라고 흘러가게 냅둔 것 같아. 약간 그런 느낌이. 뭔가 영화에서는 얘네가 다 다른 애들이라는 게 더 뚜렷하게 등장을 했던 것 같은데 영화 초반에 미키 1에서 17까지 되는 과정을 되게 순식간에 보여주거든요. 얘는 이렇게 죽고 얘는 이렇게 죽고 얘는 이런 사람이었고 막 이러면서 보여줘요. 그래서 막 뭐 미키 몇은 엄청 소심했고 미키 몇은 엄청 다혈질이었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뭔가 다 다른 개인으로 봐도 무방하지 않나. 근데 또 이게 사람이 성격이 하나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얘는 이랬다가 막 양면적인 그런 게 있는 건데 그래서 거의 마지막에는 했던 생각이 어차피 얘네가 이렇게 다 다른 성격을 가지고 나왔지만 어차피 얘네는 그냥 다 이렇게 모여서 하나 아닌가? 얘네 전체가 다 하나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영화를 보고 나서. 근데 영화는 약간 시각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둘이 약간 다르다는 게 좀 티가 많이 나서 그런 식으로 표현을 그래서 좀 더 약간 단절된 거를 요소를 더 티나게 하려고 그 6주 업로드 내용을 계속 하고 8일도 계속 했다가 언급해는 거를 보면은 약간 소설에서도 그런 식으로 단절성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것 같다. 되게 미키의 인생관이 좀 되게 자학적이지 않아요? 뭔가 도박한 것도 약간 도박. 그리고 막 그 친구가 이기적인 사람으로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 어차피 미키는 뭐 새로 태어나는데 굳이 내가 내 목숨을 감수하면서까지 얘를 구하러 가야 할까? 라고 생각을 해서 미키를 버렸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미키가 새로 태어난 줄 알고 그 새로운 미키한테는 아 너 이렇게 죽었어 라고 트리플 거짓말까지 선이 뻔뻔하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세븐이는 그거를 다 알고 나서도 그냥 베르토는 그런 사람이다 받아들이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면 모든 일이 한결 쉬워진다 이런 식으로 서술이 되는데
좀 공감은 어느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한결 쉬워지는 거는 맞다고 저도 최근에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근데 뭔가 이렇게 하면은 너무 본인의 그런 대우를 받는 기준이라거나 본인의 가치가 너무 낮아지는 그런 생각이 아닐까. 그리고 그래서 또 드는 생각이, 얘가 익스펜더블 이 업무를 하면서 어찌 보면 정부랑 거래를 한 거잖아요. 본인의 존엄성을 거래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존엄성이 얘네한테 넘어갔고, 이제 그거를 자기가 아니까 나는 이렇게 뭐 취급을 받아도 상관이 없는 존재?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저렇게 됐나? 싶기도 했어요. 그 장면 생각하면서 그 이제 베르토가 미키한테 약간 좀 심하게 했었잖아요.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원래 이제 베르토랑 친했던 건 이제 원래 0번 미키 반스죠. 근데 사실상 그 미키 반스는 이미 죽고 나서 지금 총 7번을 이제 죽고 되살아난 그런 얘인데, 사실 베르토가 이제 그 7번째 미키 반스를 원래 자기와 어릴 때부터 이제 친했던 그 미키 반스로 생각할지부터가 저는 약간 의문이다? 의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음. 원래 있던 친구는 죽고 얘는 이제 복제된 얘인데 얘가 진짜 내 친구일까? 라는 그런 시선에서 보면은 또 이제 친구로서 보기보단 이제 어떤 부속품이나 아니면 사회를 굴러가게 하는 그런 물건처럼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나 생각 못했. 진짜 베르토가 그렇게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작중 상황을 보면은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개척지에 200명 가량 있는 상황에서 저 친구는 이제 내 친구일지도 모르는 존재가 죽어도 다시 복제하고 다시 꺼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 목숨이나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걸 투자하는 게 맞는가? 라는 판단이나 그런 상황에서 보면 꼭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을까. 근데 베르토가 여기서 그 간식인가? 식량 그거 가지고 자기 목숨 가지고 내기를 해요. 내기를 하잖아요. 왜요? 그 비행기 그러니까 얘는 좀 도파민 중독자? 읽으면서 베르토를 막 저는 그렇게 비호감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진짜요? 그러니까 나는 F니까 약간 친구인데 이렇게까지 대한다고? 약간 이런 생각 계속 들어가지고. 그러면은 저는 약간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영화에서는 얘가 더 좀 안 좋은 애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그 사람의 얼굴을 생각을 하면서 이 소설을 읽어서 더 비호감으로 느껴졌던 것 같긴 해요. 지금 재수가 없긴 한데 되게 약간 솔직히 그 처음에 구출을 안 하고 가잖아요. 그게 약간 나샤의 태도랑 비교가 돼서 좀 나빠 보이는 거지. 되게 합리적인 선택을 그렇지, 하고 이성적이고. 그리고 또 음식 내기해서 이겨서 사주기도 하고 그냥 좀 능력이 좀 좋고 재수가 없어 보이니까 네. 그냥 잘난 그렇게 친구의 보일 수 있죠. 그런 되게 그냥 포지션인 것 잘난 같아요. 엄친아 재수 없는 친구 약간 그런 느낌만 들어가지고 저는 막 그렇게 싫지는 않았어요. 사실 작중에서 이제 비호감 캐릭터를 꼽으라면 이제 사령관 캐릭터 아닐까요? 맞아. 네. 이제 작중에서도 계속 언급이 되는데 이제 미키한테 일부러 죽으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런 식으로 언급이 되는데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다들? 근데 이게 저희가 소설을 읽을 때는 오로지 미키 입장에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약간 좀 나빠 보인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저희가 그 미키랑 안 친한 절대 다수였으면은 그 마샬의 선택을 좀 존중했을 수도 있어요. 자원이 희박하고 그런데 그렇지. 복제 인간은 계속 살아날 수 살아나고 있으니까. 내가 먹는 게 줄어들 수도 있는데 쟤는 저게 임무니까. 그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전문직, 약간 그렇죠. 기술직 이런 스페셜리스트인데. 아니 근데 저 보면서 아무리 임무라고 해도 미키 보면은 기억 다 저장되잖아요. 그러면은 PTSD 정도는 좀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약간 보면 약간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살짝 쓰는 것 같기도 해가지고 뭔가 너무하게 대하는데 또 얘가 버티고 있으니까 아직 안 무너졌네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미키라는 이 캐릭터도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다들 정상이 아니에요. 하긴 이런 환경에서 그치. 정상일 수가 없기는 하죠. 아무튼 다른 개척지를 간다는 애초에 절친이 지는 거에 몰빵을 하는 것도 배팅을 한다는 거 나 그거 북한의 보고 쉽지 않네. 도박사니까 아무래도 애들이 다들 좀 도파민에 많이 중독되어 있는 것 같아요.
테세우스의 배 얘기해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 테세우스 배의 그 작중에서 나오는데, 작중에서 이제 테세우스의 배를 설명해서 이렇게 나와요. 이제 미키 7이 복제가 되면서 원래 있던 이제 미키 8이랑 미키 7은 똑같은 유정 정보랑 똑같은 몸을 가진 존재인데, 그 둘의 차이는 이제 기억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테세우스의 배처럼 이제 테세우스의 배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거는 그러면은 뭐 여러분들 똑같은 유전 정보를 가진 몸일까요? 아니면 이제 그 6개월간의 기억일까요? 저는 이거 보면서 생각을 했던 게, 저랑 같은 몸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에는 기억이 지금 제가 생각하고 사고하는 걸 결정하잖아요. 결국엔 그러면 기억이 나가 아닌가. 그래서 만약에 이 몸이 내가 아니라 옆에 있는 이 사람 몸이고 뇌만 내 뇌여도 결국에는 내가 김현수인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현수 씨. 어떻게 생각했나요? 저는 약간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저랑 똑같은 정보로 복제된 순간 그 0.1초가 지나도 저랑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 복제된 기억 똑같이 가지고 복제된 순간 0.1초 눈 뜨자마자 저랑 벌써 다른 기억이 생겨요. 걔는 천장에 이렇게 보고 있고 이렇게 옆에서도 저는 이쪽에서 보고 걔는 이쪽에서 보니까 그 순간부터 다른 경험의 스타트예요. 출발선은 같지만 다른 경험으로 계속 쭉 가기 때문에 완벽한 타인, 이름만 똑같은, 이름만 강태욱이 타인이라고 저는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테세우스의 배도 솔직히 이름만 똑같은 배지 다른 배라고 저는. 진짜요? 저는 그 테세우스의 배를 보면서 약간 그것도 생각했거든요. 근데 테세우스의 배랑 다른 배를 약간 나누는 거는, 원래 테세우스의 배가 그거잖아요. 원래 있던 배에서 나무 판자를 계속 갈아 끼우고 이거를 하다 보니까 마지막엔 원래 있던 나무 판자가 다 없어졌다. 이건데 여기서 저는 다른 거랑 이제 테세우스의 배가 다른 차이점이 가지는 게, 이거는 그 갈아 끼우는 과정에서 이 배가 그 갈아 끼운 나무 판자가 테세우스의 배가 되는 과정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배, 그러니까 강태욱이라 하면은 강태욱의 팔을 한 짝을 갈아 끼우는 거죠. 2차 성징이라고 합시다. 네, 2차 성징이 있어서 강태욱으로 이제 한 달을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부분이 또 교체가 되는 거죠. 근데 이미 그 팔 한 짝은 강태욱으로서 살아온 한 달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강태욱이 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럼 그 떨어진 팔은 떨어진 순간부터 이제 강태욱이 아니다. 강태욱의 부속품이었던 어떤 것? 그 순간 이제 정체성을 잃어버린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 떨어진 팔한테 너무 미안하지 않을까. 그동안 고생을 해줬는데. 어쩌겠습니까, 팔인데. 그럼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테세우스 배가 이제 부품을 갈잖아요. 네. 새 부품으로 된 배가 있고 전에 쓰던 부품 있잖아요. 그 전에 쓰던 부품으로 배를 또 만들면은 테세우스 배가 두 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둘 중에 뭐가 진짜 테세우스 배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둘 다 테세우스의 배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거 생각했거든요. 이미 해체된 이거는 좀 테세우스의 배였던 기간이 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테세우스의 배였다가 아니게 된 기간이 좀 생긴 거를 갖다 다시 만든 거잖아요. 그럼 이제 진행을 테세우스의 배였던 것으로 만드는 새로운 배, 이렇게 보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 팔다리를 약간 다 빼고 다 빼서 로봇을 만들고 나를 또 만들면은 형이 뺐던 팔을 그대로 또 내 팔을 활용한 다른 무언가 다른 그런 뭔가, 느낌이구나. 그런 느낌으로 봐야겠죠. 근데 이게 좀 맞는 것 같아. 그래요? 근데 팔이 만약 완전 못 쓰게 되는데 어떻게 끼우면 그게 배라고 할 수 있어? 사실 테세우스 배가 못 쓰게 돼서 버리는 게 맞긴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배라고 할 수 있어 그게? 물에도 못 들고. 그러면 또 그 순간 또 정체성을 잃는 거니까. 그렇죠. 현수 씨가 참 질문을 날카롭게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긁어줘서 너무 감사하네요. 효자손이신. 다시 한번 또 인스타 아이디 한번 찍어주시고. 섬세한 남자 원하십니까? 여기 있습니다. 효자손 남자. 대단하지 않지만 대단한 남자. 왜 앞에 대단하지 않지만 이래 붙는 거? 몰라. 역설적이다. 더 할 얘기 있나요? 저희 이 영상이 건너 봉준호 감독님에게도 갔으면 좋겠습니다. 좋네요. 그리고 바다를 건너
에드워드 슈턴 작가님에게도 갔으면 좋겠다. 영어 작업 제작이 브래드 피트 제작이. 정말 재밌게 봤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키 세븐 많이 사랑해 주시고. 미키 세븐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니 저희가 뭐 되는 사람들은 아닌데 사랑해 주십시오. 사랑해 주세요. 저희도 사랑해 주시고 한번 저희도 사랑해 주시고. 좋게 봐주세요. 한 번쯤 읽어보세요. 저희는 그저 대학생들입니다. 나쁘게 보지 말아주세요. 악플 달지 말아주세요. 고소합니다. 농담이고 그래도 악플은 달아주지 마세요. 뭡니다. 그렇대요. 근데 여기까지인가요? 그럼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와. 생각보다 크게 어렵지가 않았는데.